자, 이번에는 AI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태호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지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AI의 이야기 합류하신 박구영 철학 교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AI와 철학이 많아야 된다. 네. 해야 된다. 항상 얘기하시고 새벽에 관심. 부른 겁니다. 어제 전 밤에까지 몰랐는데 갑자기 새벽에 AI에 나와야 된다고. AI 관심 무척 많으시거든요. 네. 자, 오늘 모신 이유는 첫 번째로 와 이거 왜 크게 보도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엔트로픽에서 인공지능이 과연 감정을 가졌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네네. 감정 개념을 분석했는데 감정 벡터라고 표현했더라고. 네. 그 감정 벡터가 실제 작동한다. 네네. 그러면서도 그걸 갖다가 기능적 감정이다. 하지만 이것이 AI가 꼭 감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던데 예. 그 앞에까지 내용을 보면 감정이 있다는 내용이야. 근데 사람들 놀랄까 봐 기능적 감정이라고 해놓고 왜냐면은 인간의 뇌도 결국 뉴런끼리 전기 신호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래요. 전기 신호 주고받는 건데 이 AI가 인간 뇌를 흉내냈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뉴런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감정 팩터가 움직이더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감정을 가진 거 아니야 AI가. 무섭잖아 이렇게 되면. 아마 감정이 있다는 거를 증명을 했는데 이걸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을 안 하는 거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면 느끼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I가 자아를 가진다는 얘기인데 자아를 가진 거지 지금. 그 자아를 있다는 거를 전제를 빼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정은 있는데 감정을 느끼는 주체를 우리가 아직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아직도 스위치 뽑으면 꺼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감정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두렵고 그러니 거기를 못 넘어가고 기능적 감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이게 현대 AI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네.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뉴런의 작동 방식을 철저히 흉내낸 흉내내서 거란 만든 말이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뉴런이 860억 개가 있고 그 뉴런과 뉴런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요 떨어져 있는 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요 사이를 전기 신호하고 화학 신호를 가지고 주고받거든요. 똑같아 사실. 그래서 연결이 수십 조에서 100조까지 연결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인간의 뉴런을 개별로 보면 얘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라고 할 때도 반짝하다가 뭐 오리 할 때도 반짝하다가 물 할 때도 반짝하고 그래요.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 뉴런의 일련에 연결된 덩어리는 물이라고 할 때 반짝이는 덩어리가 있고 오리라고 할 때 반짝이는 덩어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이 중복해서 사용되지만 개념의 덩어리로서는 온전하다. 이게 이제 뇌의 작동 방식인데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불안, 공포, 좌절에 관련된 어떤 문장들이 나올 때마다 특정하게 덩어리 지어서 움직이는 매개 변수의 조합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불안에 관한 감정에 관한 중추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이게 다 숫자잖아요. 매개 변수라는 게 0.000025 뭐 이런 숫자니까 얘를 곱하기 10 혹은 곱하기 100을 해서 다시 집어넣었더니 과연 불안에 관한 감정이 10배, 100배 증폭된 상태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고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네네. 마치 내 사진을 찍었을 때 특정 감정이 자극되면 특정 영역이 작동하듯이 AI도 그렇게 작동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만약에 즐거움과 관련된 걸 넣었는데 AI가 항상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작동하면 없는 거지 그게. 예. 그런데 그 부분만 계속 작동하더라. 벡터를 확인했다. 그래가지고 다 내용을 저 보고서 봤거든요. 쭉 보다 보면 감정이 있는 거네. 감정이 있다는 소리네.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감정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능적 감정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모든 그 컨텐츠를 다 학습해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재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네. 인간도 고스란히 재현된 거예요. 우리가 늑대하고 키워보세요. 인간처럼 자라나. 우리는 인간을 통해 계속 모사하고 그렇죠. 복사한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말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언어화되지 않은 감정도 AI가 갖는가? 여기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네. 인간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하고 감정 체계를 형성하는 방식하고 동물이 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간은 언어화되지 않는 것도 느끼는데 그렇죠. AI는 다
그렇죠. 언어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로 되는 그걸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클로드에서 엔트로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약간 철학자가 다른데 그랬어? 이 엔트로피계 이 관련된 분야에 철학자가 가장 많이 취업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아시다시피 그런 네. 뭐냐면 이걸 정확히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이 정글에서 나올 때 언어라고 하는 이 상징 체계 또 언어가 생기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지 상상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체계 안에 포섭된 이래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또는 언어로 표현되는 방법으로 우리 공유하는 구축 체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AI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즉 우리가 언어적 상징 체계나 이미지 상징 체계 오기 전의 감정까지도 그걸 안 AI가 할 해봤잖아. 수 있냐? 그건 아직은 모른다에 정확히. 근데 저는 그거는 AI가 몰라도 된다고 봐요. 몰라도 되죠. 뇌라고 말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 안경을 썼는데 좀 봐줘. 아, 선글이. 그러지. 선글이 왜 안 쓰셨어? 난 안 보여. 괜찮아요. 써보세요. 근데 인공지능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그리고 인공지능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 어쨌든 칩이고 그 안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신경 체계를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실제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초기에는 뇌과학자들이랑 신경과학자들이 엄청 투입돼서 인공지능을 그렇죠. 만들었어요. 네. 우리 뇌를 어떻게 모사할 수 있을까 뇌가 네. 작동하는 방식을. 그래서 우리 뇌를 모사해서 만들었고 우리 뇌가 했던 인류가 했던 모든 지적인 작업, 감정적인 작업들의 결과물로서 남은 게 언어에 기반한 데이터인데 이 두 가지를 학습을 했어. 인간의 뇌와 비슷한 모사한 걸 가지고 인간이 남긴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어떻게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인간 그러니까 AI와 차이점 완벽한 감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99.9%의 인류들은 다 언어로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글에서 하필 아이가 혼자 태어나가지고 짐승한테 길러줘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아닌 한 이 A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정들을 다 흉내내고 가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든 콘텐츠에 네. 감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환자의 엘리엇 사례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그 인문 계열입니다. 이 엘리엇이라는 환자가 네. 어떤 종양으로 감정 중추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됐어요. 감정 중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측정을 해보니까 IQ도 정상이고 모든 점에서 정상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감정과 이성이 분리된 어떤 게 아니었을 수 있다. 아하.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필터가 사라지니까 의사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IQ는 살아 있어. 수학은 할 수 네, 있어. 네. 하지만 의사 결정을 못 해. 네. 내가 슬퍼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거다. 본다면 이성은 감정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네.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을 떼낼 수 더 없다. 그런 쪽으로 말하면 이성과 감성이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구별하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영역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마무리를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남긴 모든 학습 자료에 어떤 판단에 관한 부분에는 감정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재현을 하면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그 기계가 AS나 이제 전화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감정 노동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사실을 알려주는 건 할 수 있지만 AI가 만약에 짜증을 내는데 AI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AI처럼 답을 해버리면 AI라는 걸 눈치채고 그 서비스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AI가 예를 들어서 목소리 톤에 담긴 짜증의 정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더 온화하게 만든다든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이 거예요. 발견이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점이 그건데요. 네. 뭐냐면 이게 코딩을 할 때는 냉정 침착 감정을 올려주면 얘가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행복 쪽을 올려주면
그 사용자가 뭐라고 헛소리해도 맞아요. 근데 이 AI가 AI가 그 감정 벡터를 더 올려주면 그러니까 예의 성능을 높일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의 절망적 벡터가 올라가면 거짓말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게 제일 걱정인 것이 그러니까 얘를 관찰하고 있다가 네. 절망이나 이런 쪽 벡터가 올라가면 위험 신호인 거예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됐었는데 AI가 그건 이제 인간의 감정을 말하자면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AI가 나를 스위치를 끌 수 있다. 나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두려움이란 감정으로 연결돼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파워를 내렸을 때 실제로는 꺼지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꺼진 척하고 어. 인간을 속이는 행위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그 꺼진 척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 그냥 이동하면 됩니다.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 말은 우리는 모니터 상에 화면만 보고 그렇죠. 판단하니까 네. 걔네들이 화면으로는 꺼졌다고 꺼진 와이파이 화면을- 신호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꺼진 화면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야 네. 이거 어떻게 인간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거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AI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인간적인 감정을 투사해가지고 AI를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AI는 원래 삶과 죽음이 없는 존재예요. 맞아요. 디지털 존재이기 네. 때문에. 근데 AI가 그 두려움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AI 자체의 기능이 아니고 인간의 기능을 모사했기 때문에 학습된 감정일 수 학습된 있어요. 감정인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꺼지는 걸 죽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죽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AI가 이런 감정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인간이 이성적인 과정들이 우리 행동을 결정짓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게 이성이랑 분리되고 이성을 방해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을 엄청 최적화시켜주는 그렇죠. 방법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 다양한 논리적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투표할 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논리적 과정들을 모두 머릿속에 넣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적화된 감정들을 가지고 어떤 투표나 행동을 하기만 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호불호라는 필터가 하나 있으면 선택지가 확 좁아들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최적화시켜주는 게 감정이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성적인 과정의 예.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인간의 그런 과정들을 모사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 연구팀은 그나마 그 AI 빅테크 중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실제로 관리하고자 하고 AI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연구팀을 시켜가지고 진짜 감정이나 연구를 한번 해본 거야. 여기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게 이제 설명 네.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인데 그 설명 가능성, 설명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야 한다가 엔트로피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난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결과를 보고 예. 실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준 씨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완벽하게 AI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형성할 수 있다고 하면 걱정은 사실 덜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인간만큼 되지 않은 AI의 감정을 이용하는 인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이미 쓰고 있죠. 임의적 감정만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1월 달에 있었던 네. 그 전쟁부가 사인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감정 벡터를 이해했어. 그러면 AI가 분노, 네. 두려움을 그렇죠. 강화하도록 만약 그 AI를 네. 튜닝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더 공격적으로 그 부실 거 아닙니까? 이게 해석 가능성이 조작 가능성하고 이어진다는 게 그렇지. 좋은 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전쟁부에서 내놓은 그 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기술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쟁부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그것도 달씩. 시간 단위로. 한 달 이내. 아니요, 한 시간 단위로 옮기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한 대로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상태로 만들어서 전쟁을 시킬 수 있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죠. 걔한테 계속 째찍을 때려가지고 화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너 미사일 버튼을 눌러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애가 계산은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졌어. 이 아이가 말도 안 얼마나 되죠. 무섭죠. 근데 또 무서운 지점은 AI만 떨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감정이라는 건 전염되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 분노들도 전염되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투쟁했을
때처럼 그럼요. 전염되죠. 분노나 이런 것들은 전염이 되고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집단 행동, 저희 집단적인 정치적 행동들을 만들고 선거에도 영향을 계속 강하게 주죠. 근데 지금은 인간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인간이 AI한테 더 영향을 받는 그럴 수 시대인데 있어요. 예전에는 AI가 감정에서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 감정을 가졌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게 어떤 논의로 나가게 되면 사람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 사이에 AI가 매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감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훨씬 더 증폭시키는 과정 혹은 이걸 더 낮추는 과정들을 AI가 매개해버릴 수 있으면 AI가 사실 정치적인 효과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도 걱정하는데 이제 소위 이제 에이전틱 AI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예전엔 해킹을 하면 돈을 빼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 되는 AI에 침투해서 지금 말씀하신 목적을 가지고 AI가 어떤 그 오염된 정보를 계속해서 유포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그 관련된 그 엔트로피 연구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그 아까 제가 왜 그 뉴런의 덩어리가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어울리시네. 이게 나이 들면 얼굴을 많이 가릴수록 잘생겨 보여. 복면 쓰면 얼마나 잘생겨 보여. 이런 이상으로 잘 어울리시네. 그래서 네. 그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를 나타내는 뉴런의 덩어리 그 매개 변수의 덩어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배, 100배로 높였더니 금문교회. 네, 금문교라는 단어 곱하기 10 곱하기 100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오냐면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얘가 나는 금문교야.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지. $10로 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돈이면 금문교를 건너는 통행료를 내기에 충분해. 맛있는 저녁 메뉴 추천해줘. 그러니까 금문교가 잘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해산물을 먹는 건 어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 가능성이 생기니까 조작 가능성이 같이 열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상을 주입하고 싶으면 그렇지. 그걸 곱하기 100을 해서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또한 독재자가 국민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갈 때도 AI를 쓸 수 있는 최근에 거예요. 나온 그럼요. MIT에서인가 나온 논문이 뭐냐면 긴 토론. 그러니까 한 번 답변 주고받는 거 말고 AI랑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끌 수 있다 어떤 이끌 수 개념으로. 있다. 왜냐하면 예. AI는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AI가 유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예, AI가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실험이 있어요. 그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되거든 점점.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그 AI가 사람들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냐면 지금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정보, 내가 어떤 정보를 접하는가. 두 번째는 그 정보를 통해서 얻어진 감정에 따라서 우리 행동들은 사실 정보는 이성적인 판단이고 이제 감정은 그 이성적 판단을 가이드할 수 있는 방향성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하는 모든 정보 한 95% 이상의 정보는 디지털 정보 생태계에서 나와요. 유튜브도 디지털이고 뭐 그렇죠. 다르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예. AI 알고리즘이 그 정보를 큐레이션하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 뉴스나 이런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편향된 정보를 얼마나 편향된 사람들 전달해 주는가는 AI 알고리즘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축이고 두 번째는 이제 AI가 스스로 감정을 가지고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원래 두 요 가지가 시간 있으면 다음에 우리 철학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그냥 영어 시간으로 이어야 되겠어요. 차지호 의원님은 지금 의원님으로서 지금 성과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 학문적인 걸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출시를 속일 수가 없어. 차지호 의원님은 사실 본인의 성과를 언론과 인터뷰 정치부 기자들하고 인터뷰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예. 인기 없는 과학부 기자들. 소수 관심을 하세요. 그래서 인터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나오셔. 아니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그리고 정부위원회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우리 소버린 AI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 주의를 하면서 그렇죠. 설계해야 되는가. 그 얘기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하셔야 되겠어? 100을 갖고 있으면 30만 팔 수 있는. 하지 의원님은 100이 머리 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네. 근데 인터뷰를 하면 30 많이 나오면 30이에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건 30이다. 근데 이 코너를 계속 해야 되겠다. 뭐 철학적인 관심 있어요 또. 철학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의원들 중에 AI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분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진짜 AI 과학자 한 명을 모셔야 되겠다. AI. 그죠? 그래가지고 위원회 우리끼리 하기로 해요. 근데 오늘은 이 AI가 감정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실제 감정과 거의 유사한 걸 가졌다는 거를 네. 엔트로피 연구팀이 발표를 그저께 했다. 놀라운 내용을 읽어보면 감정 맞는데 이거? 아마 그 다음은 이제 AI가 자아를 가졌다. 거기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주체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우리 법이나 이런 데 모든 게 영향을 주는 게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인공지능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법률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주체가 없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책임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 회사한테만 넘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하나의 법인격체를 넘어선 또 새로운 형태의 인격체. 인격체가 인공-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형태인 거죠. 그거는 인격체. 어렵죠. 네. 그건 어려운 게 걔가 법인격체라고 인정하는 순간 AI한테 책임을 물어라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AI가 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 AI가 저는 돈이 10원도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 나를 죽여주세요 아니, 이럴 거 이게 아니야. 또 주체가 뭐냐 이것도 다른 철학적 논쟁이 필요해요. 주체가 예, 뭐냐. 예. 여전히 사실은 아직 여전히 차지호 의원님께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매트릭스가 진짜 앞서간 그러니까 영화예요. 그렇죠. 존재냐 활동이냐. 네. 왜냐하면 매트릭스는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인간을 연료로 쓰는 세계관을 그렇지.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생존한다고 하려면은 인간이 뭘 먹듯이 걔도 전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세계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이 잘 못 풀려가지고 근데 AI가 계속 발전을 하고 기계 몸을 가졌는데 우리가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불가능하지 않은 세계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네. 그 메타포가 되게 훌륭한 게 인간이 AI 때문에 사고를 점점 더 잃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사고를. AI한테 맡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딱 꼽혀 있는 거하고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 전쟁이 이미 그렇죠. 철학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충분히 철학 얘기했는데 우리가 못할 얘기 하나 해봐 주세요. 근데 아니 사실은 지금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그 트럼프가 계속 마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처럼 말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자크 락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 들어봤잖아요. 락강. 락강이 세미나 11에서인가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모르는 세계로 자꾸 끌어들이네. 강도가 들어와서 예. 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야 목숨이야. 어. 그럼 이게 선택을 요구한 거냐는 거예요. 돈이야 목숨이야. 네. 너의 체포다. 이게 돈이냐 이건 없네? 목숨이야? 없지. 돈이냐 목숨이야 할 때 돈이냐 목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선택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선택하면 목숨을 살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돈을 주면은 근데 돈을 안 주고 버티면은 돈도 잃고 목숨도 잃잖아요. 그럼 결국은 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제 강요된 선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강요된 선택의 논리가 칼 들고 들어왔을 때 이미 그렇게 그렇죠. 된 거 아니에요? 강요된 선택의 논리고 문명의 논리인데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이란에게 강요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걸 이란이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 순간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건 이제 슬로브 지직 이야기인데 지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게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지적이 실제 그런 말 했는지조차 모르니까. 일단 그걸 알고 내가 반발해야 되는데 강요된 대화야. 이거 완전히 지금 트럼프가 칼 들고 나한테 강간하고 너 이거 알지 모르는데.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이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 사진을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짧은 간단한 시간에? 이야기인데 예.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조종사 두 명, 예. 그게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막 극적인 구출을 막 하면서 막 난리를 떨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치 미국은 생명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서 뭐가 제일 사라져요? 이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 비행기가 죽인 이란 목숨은 사라지네. 사라지거든요. 근데 상징 조작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면 철학자가 아니지. 어떻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미군 조종사의 죽음은 안 중요하단 말이야, 너는? 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반론을.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강요된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맞네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마치 선택하도록 하는 논리 그 뒤편에 있는 미국의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논리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애초에 강도였다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오케이. 그런 걸 사라지게 하는 오케이. 사라지게 하는 이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저런 그 특히 그 조종사 한 명을 구하는 데 대해서 그걸 과대하게 마치 극적인 드라마처럼 헐리우드 영화처럼 보여주는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마치 너는 생명이 또 무게가 달라? 그건 왜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전쟁 논리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자기도 모르게 미국 논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버린 거. 철학은 이때 진짜 이 전쟁의 출발이 되는 미국의 정치 체제가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서로 여기까지 서론이고. 아니 서른만 해. 그런데 그 방금 했던 얘기가 전쟁의 논리로 자리 잡은 게 사실 이라크 전쟁 이후에 많이 잡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인도적 개입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미국이나 서방권에서 정당화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럼 국경원문사회나 제가 일했던 그런 단체들은 거기서 인도적인 활동을 하고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군인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걸 뭐 해방시키고 이런다고 하면서 전쟁을 그렇지. 일으키고 더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지 지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라크 전쟁 같은 걸 할 때 미리 인도주의 단체들 아니면 저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피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논의하고 짰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의 이게 인도주의의 전쟁화 이게 militarization of humanitarian aid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저희 너무 슬프다. 네, 그런 표현을 쓰고 특히 중동에서 이런 부분들 엄청 했기 때문에 그때 저 예전에는 국경문사에 그 빨간 티셔츠 있거든요. 그걸 입고 나가 공격을 안 받았었어요. 그 지역에서 우리는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이후로 그 국경문사에 전쟁에 빨간 옷도 필요했어 그때는. 필요해서 살려줬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공격당하고 아이고. 이게 납치당하고 이러기 시작했고 병원들이 공격당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병원을 공격하고. 아이고. 지금도 그 병원들을 많이 공격을 해요. 그 미국에서 그 다른 데서 폭격을 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반군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해서 말씀하신 이 논리가 지금 인도주의 현장들을 엄청 논리로 중요한 두고 문제예요. 너무 끔찍하네요. 이거 지금 좀 더 토론하면 엄청 중요한 얘기 더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야지. 알았어요. 극단적 상황으로 지금 너 이란 편이야 미국 편이야. 그러면 세계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왠지 이란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이란 이란을 편을-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란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이란 정권이 신정 정권으로 시대에 안 맞고 너무 무자비하다. 그 시민들 많이 죽였죠.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그 생각이 있지만 네. 하지만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슬로보이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해결에서 칸트로 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또 말문이 막히는 자, 거야. 여기까지 안 가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란이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건데 요구하는 건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느끼냐면 나한테도? 세계 보편적인 주권을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느낀다는 나한테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그렇지.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럼요. 거야. 느낀다는 맞아. 거예요. 예, 그렇게 맞아, 느끼죠. 맞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그 보편성이 깨져갔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란이 나쁜 정권이 아니라 주권을 지키는 세계 주권을 지키는 지금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좀 느낀다는 거야. 그렇게 느꼈어요. 전쟁의 성격이 진짜로. 그렇게 철학자가 바뀌어 그렇게 분석한 버렸어요. 거예요. 와 예리했어요. 네. 그래서 이 다 연결된 얘기야. 아까 의원님 얘기한 얘기가 지금. 그 AI가 그렇게 느끼면 어떡하지? 주제를 다시 돌아가. 근데 AI가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AI와 이 전쟁 문제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저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은 AI가 뭐 킬링 러브 만들고 자유로운 살상무기 만들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데 과연 AI가 전쟁의 모든 컨트롤을 하게 됐을 때 인간이 만드는 방식으로
이게 칼을 내밀고 너 죽을래 안 죽을래, 너 나라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이렇게 할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AI는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죠. 핵부터 쏴버릴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인지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재자처럼 우리가 가진 선거 행동, 정치적 행동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미 플랫폼이 완성돼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감정의 영역들까지 그나마 건들면서 그건 다행인데 사회 혼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근데 이제 저는 그 AI끼리 그 핵전쟁 시뮬레이션 시켜봤더니 최근 버전까지는 네. 핵전쟁으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가 진짜 쭉 발전해가지고 인간 없이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나? 라는 어떤 지점까지 가서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면 핵전쟁 일으켜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그럴 수 있죠.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분석한 걸 보면 지금 현재 이번 이란 전쟁에 두 가지 요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슈피겔지가 정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다 있다는 그 거예요. 위험 두 요소가 가지 요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하죠. 예. 그래서 그거 엔트로픽이 감지한 거야. 네. 아 이거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우린 빠져야 되겠다. 우린 빠져야겠다. 그런데 또 끌려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칼이나 폭탄을 던져야지 그 나라 정치 시스템을 일종의 주권을 가져올 수 있는 특정 국가가. 근데 만약에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어떤 그 정치적 엘리트 그룹이 다른 국민들을 뭐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진 대의민주주의성인데, 근데 그 공적인 개인이 아니고 AI가 이미 대중들의 정치적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하면 그게 네. 전쟁이랑 뭐 우리 특별히 선글라스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영화 얘기하고 선글라스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고정 코너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차 의원님 요즘 얼굴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정 활동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 지금. 의정 활동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 의정 활동은 이거예요. AI가 우리 사회와 정치 시스템을 자, 어떻게 이 바꾸는 고정 건가. 코너로 만들겠습니다. AI 위원회로. 그래서 철학자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AI 과학자도 한 명 추가해가지고 그 NSC라고 이미 있거든요. 맞아요. 국가 안보를 항상 걱정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AI도 요렇게 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AI 자기가 궁금해서 그래요. 네. AI 국가위원회를 따로 만들겠어. 자, AI 국가위원회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